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9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어서들 오시고.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 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다. 한번 이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는 경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 경기, KBO 하나, KBL 하나, 아시안컵 하나, 총 세 가지 경기만 또 깔끔하게 준비해 왔고요. 명준이님 분석 추천 멘트를 감사합니다. 또 제가 열심히 준비하기 때문에 자기 분석이랑 맞춰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경기 빠르게 분석 진행하고요. 마무리 지어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오늘 전체적으로 2시에 경기들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시작 시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들어갈게요. SSG랑 삼성 경기 먼저 보면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준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죠. 준플 1차전 경기이고 SSG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좀 높을 것 같아요.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제가 분석을 하면서 사실 가장 눈에 좀 띄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최원태의 기록. 최원태가 가을 야구 들어와서는 워낙에 흐름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통산 가을 야구 성적이 11.16의 ERA 기록하면서 굉장히 좀 약했습니다. 가을 야구 들어왔을 때는 총 18번의 경기를 가져갔었고요. 25이닝 동안 31자책, 11.16의 ERA. 너무 안 좋았거든요. 가을 야구 들어와서는. 그래서 최원태가 기본적으로 일단은 커맨드에 대한 불안감, 뭐 구위라든지 구속이 나쁘지는 않지만 커맨드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있고요. 최근에는 정타에 대한 비율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닝 데뷔했을 때 정타에 대한 억제라든지 뭐 볼실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WCP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ERA 자체도 4점 후반대 들어가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사실 안정감을 SSG 추천 보여주기는 조금 감사합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SSG가 사실 뭐 시즌 막판에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됐던 구간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집중력이라든지 타점에 대한 지원이 나쁘지는 또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 최원태에 대한 기대값을 최대한 낮게 설정을 가져가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사실 조기 강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조금 열어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반면에 SSG 선발은 지금 미치 화이트 등판합니다. 152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뭐 커터라든지 커브라든지 스위퍼까지 던져주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구속이라든지 구위가 굉장히 좋아요. 구속 구위가 괜찮은 상황이고 9월 26일이 마지막 등판이었거든요. 이때 등판하고 지금 며칠 만이죠? 거의 2주 가까이 이제 휴식이 주어졌었기 때문에 9일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분명히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화이트가 이 랜더스 필드에서 삼성을 만났을 때 이번 시즌 총 2번의 맞대결이 있었고요. 11이닝 동안에 1자책 0.82의 ERA 또 굉장히 강했었던 기억까지 있었다 보니까 일단은 뭐 상성이라든지 뭐 게임 컨디션이라든지 길었던 휴식까지 이 화이트에 대한 기대값을 많이 올려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포텐포님 추천 그래서 선발 감사합니다. 싸움에서 SSG가 마진을 남겨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불펜 대결 들어가서는 순수 체급 차이가 조금 나요. 불펜 전체 1위 SSG와 불펜 전체 7위 삼성의 맞대결. 이거 삼성이 와카에서도 분명히 마지막에는 그 가라비토 쓰면서 가라비토 1.1 쓰면서 이 불펜에 대한 조금 신뢰가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었고 결국에는 이 SSG가 뭐 선발부터 불펜까지 압도하는 그림 보여주면서 승리라든지 일방적인 승리라든지 삼성이 빠따에서의 화력을 보여줄 수 없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SSG 승, 일방적인 승 아니면 좀 저득점 사이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최원태를 신뢰할 수 없는 것도 크지만 원정에서 삼성의 OPS가 떨어지는 부분이라든지 뭐 화이트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설정해 줄 수 있다는 부분들, 불펜에 대한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SSG 승, 일방적인 게임, 그 다음에 9.5 언더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 경기 KT랑 삼성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삼성. 자, 이 매치업은 제가 분석을 하면서 가장 먼저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삼성이 생각보다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 두 경기를 가져가면서 평균 90득점. 이 기간 동안에 오펜시브 레이팅이 사실 118.1로 리그 전체 1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3점을 굉장히 많이 던지고 있고요. 3점을 굉장히 많이 던지고 있고 생각보다 3점 성공률이 잘 나오고 있어요. 54.84%. 약간 지금 비정상적인 수치이기는 한데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최근 삼성의 슛감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이제 이근이라든지 뭐 최현민이라든지 이런 스팟업 자원들의 이런 슛감이 나쁘지가 않다 보니까 득점에 대한 지원이 괜찮거든요. 최성모도 생각보다 이제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리딩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게 뭐냐고 한다면은 일단은 리콜스니가 생각보다 좀 야투가 잘 안 터집니다. 리콜스니 지금 두 경기 치러주는 동안에 야투율이 42.31%. 좀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턴오버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포지션당 턴오버 비율이 18.2%를 기록하면서 리그에서 가장 많은 턴오버로 이제 공격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팀이라고 한다면은 이 삼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스팟업 자원들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득점에 대한 지원이 나쁘지는 않지만 과연 KT를 만나서도 득점에 대한 지원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은 오늘도 패스 돌리면서 스팟업 자원들 살려주면서 많은 3점 던져주면서 경기 풀어갈 거예요. 이렇게 가져갈 건데 다만 지금 홈팀이 KT입니다. 이제 SK 상대로 40점 차 패배 이후에 바로 이제 모비스 만나서 돌리고 왔거든요. 뭐 연장까지 가서 1점 차 승리 가져가면서 똥줄 승리를 가져왔지만 어쨌든 지금 2승 1패 가져가면서 승리가 더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김성형이라든지 문성곤이라든지 문정현이라든지 이런 앞선에서의 강점이 워낙에 뚜렷한 팀이다 보니까 벤치 구간에서도 카블랑안이라든지 정창영이라든지 박준영이라든지 이런 코들이 워낙에 좀 뛰어난 팀이다 보니까 이 앞선에서의 경쟁력이 정말 좋거든요. 이 수비에 대한 부분들, 대인 방어에 대한 부분들, 3점에 대한 억제 능력 이런 부분들이 삼성을 만났을 때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삼성이 뭐 KCC라든지 가스를 만났을 때는 외곽에서 잘 터져줬었지만 오늘 KT를 만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3점에 대한 지표가 좀 오늘 많이 떨어지는 날이 되지 않을까 라는 좀 가능성을 열어둘게요. 다만 지금 KT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수비에 대한 지표는 나쁘지는 않겠지만 이런 야투에 대한 기복이 좀 있거든요. 뭐 3점 라인에서도 29.73%, 2점 라인에서도 42.84%. 그래서 결국 KT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자유투를 시도하면서 세컨 찬스 가져가면서 풋백 득점 가져가면서 이제 좀 활용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뭐 니콜슨이라든지 뭐 김한솔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에 대한 기대값 자체가 많이 낮아요. 골밑에서의 영향 능력이 좀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KT는 뭐 최대한 다운 템포 가져가면서 수비 위주의 경기 가져가면서 최소한의 득점으로 삼성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뭐 KT가
주도하는 약간 다운템포 경기에다가 저득점이 베이스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KT 승에다가 그 다음에 뭐 좀 언더 가능성 155.5 기준 했을 때 저득점 가능성 요 정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시안컵 하나 준비해 왔는데, 동티모르랑 이제 필리핀 경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어 볼 건데, 일단 지금 동티모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1승 1패죠? 몰디브 만나서 1대0 승리. 이제 타지키스탄 만나서 1대0 패배. 이렇게 당하고 온 상황인데, 아마 수비 위주로 풀어갈 거예요. 수비 위주로 풀어가면서, 이제 그 주앙 페드로 있죠? 페드로 이제 위주로 조금 이제 역습 가져가면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일단은 이제 전선 자체를 많이 낮추면서 수비 위주로 풀어가면서 한 번씩 공격을 가져가는 약간 이런 모습들. 그래서 공격에 대한 이런 지분 자체가, 점유율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아마 좀 잠궈주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줄 것 같거든요. 반면에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동팀으로 데뷔했을 때 밸류 자체가 많이 뛰어난 건 맞아요. 순수 체급 차이라든지 뎁스에 대한 차이라든지 공수에 대한 밸런스라든지 분명히 필리핀이 우위에 있는 경기는 맞는데, 근데 다만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다윈까지 이제 이동거리 뭐 이동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립구장이나 원정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필리핀에 대한 득점에 대한 지원 자체가 많이 줄어든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수비 위주로 가져가는 이제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필리핀이 계속 두드리는데 이제 동티모르가 잘 막아내면서 생각보다 많은 득점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뭐 3.5라는 기준점이 잡힌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사실 뭐 필리핀이 이길 가능성이 높기는 하겠죠. 근데 뭐 압도적으로 이제 발라버리는 요런 느낌은 사실 좀 아니다 라는 말씀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경기 한번 심플하게 살펴봤고요. 뭐 이제 저의 분석과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분석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뭐 100% 정답은 없는 거니까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저의 분석 멘트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 볼게요.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 나가시기 전에 저의 멘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은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 확인 가능하시니까, 또 분석표라든지 탑4 경기 확인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